역사는 되풀이되고 사람들은 불안한 시대의 오래된 지혜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소리에서 답을 찾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단순한 흥미거리를 넘어 바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대한민국의 심장부를 깊숙이 들여다보는 거울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김포의 한 이름난 보살이 11년 만에 흘린 눈물에서 비롯됩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눈물을 보였던 날은 온 국민의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바로 하루 전인 2014년 4월 15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침묵 끝에 그녀는 다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런 하늘의 기운은 처음이다. 이것은 가벼운 예측이나 정치적 논평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정과 노후,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 전체와 직결된 하늘의 중차대한 경고이자 메시지입니다. 하늘이 마지막 패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것은 단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중대한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보살은 앞으로 3가지 징조가 모두 나타나면 대한민국의 운명이 크게 요동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첫째, 젊은 세대, 그동안 정치에 무관심하다 여겨졌던 이들의 마음이 극적으로 뒤집히는 순간. 둘째, 가장 굳게 믿었던 측근의 예상치 못한 배신과 새로운 동맹의 출현. 그리고 셋째, 가장 가까운 곳, 바로 가족의 내부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결단의 목소리. 이 3가지가 모두 현실이 될 때 우리는 또 한 번의 거대한 변화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한 미신으로 넘길 것인지 아니면 우리 가족의 안녕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신호로 받아들일 것인지 이제 그 깊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김포의 깊은 산속, 천수한 보살의 도량에는 한때 재벌 총수부터 평범한 주부까지 미래의 길을 묻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 초부터 보살의 답변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의 운세를 묻는 이들에게도 그녀는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지금은 한 사람의 운명이 온 나라의 운명과 맞물려 돌아가는 시기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그녀는 40년간 하늘의 뜻을 읽어오며 정치인의 운세는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한 시대의 지도자가 된 윤석열이라는 인물의 팔자를 보니 자신이 40년간 본 사주 중 가장 기이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개인이 아니라 하늘이 이 땅에 보낸 하나의 시험지와 같다고 말입니다. 보살의 신당에는 300년 된 흑단 나무가 있었습니다.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기이한 징조를 보였다는 그 나무에서 2025년 초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새순이 돋아났습니다. 그녀는 나무조차도 거대한 변화의 시작을 알고 있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 사건이 아닙니다. 하늘이 대한민국에 던진 마지막 기회이며 우리가 이 기회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앞으로 30년의 국운이 결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운명이 어찌 나라의 운명과 같을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1960년생인 그의 운명의 행적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굴곡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나라가 가장 가난했던 시절에 태어나 치열했던 산업화와 민주화의 격동을 온몸으로 겪으며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한 개인의 팔자가 나라의 팔자와 이토록 맞아떨어지는 경우는 천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라고 보살은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늘은 그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근의 시련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보살은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더욱 놀랍다고 했습니다. 정치에 냉소적이던 20대와 30대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을 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지가 아니라 하늘이 잠들어 있던 젊은 영혼들을 깨우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이미 그 변화가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그를 비난하던 젊은 층이 이제는 다른 시각으로 그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론조사로는 잡히지 않는 민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변화였습니다. 하늘은 이미 두 번째 기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기회는 단순히 한 정치인의 복귀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새로운 부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주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의 팔자에는 하늘이 내린 강력한 천운이 있었지만 동시에 치명적인 약점, 바로 인복이 비어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천운이란 하늘이 내려준 운명적 기운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적처럼 살아남게 하는 힘입니다.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검사 시절의 위기부터 정치 입문 후의 시련, 그리고 최근의 고난까지 모두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절체절명의 순간마다 하늘은 그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보살은 올가을, 음력 8월과 9월 사이에 그의 천운이 다시 한번 크게 발동할 것이며 또 다른 극적인 반전이 올 수도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늘은 아직 그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치명적인 문제는 인복의 부재였습니다. 인복이란 좋은 사람을 만나는 복, 충성스러운 참모와 믿을 수 있는 동료를 곁에 두는 복을 말합니다. 하늘은 그에게 큰 뜻을 주었지만 그 뜻을 함께 이룰 사람은 주지 않았습니다. 보살은 산속에 홀로 우뚝 솟은 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나무처럼 그는 늘 혼자였습니다. 아무리 뿌리가 깊고 줄기가 튼튼해도 거센 바람을 함께 막아줄 숲이 없으면 언젠가는 꺾이는 법입니다. 주변에 사람은 많았지만 진정으로 그의 편은 없었습니다. 측근이라 믿었던 이들은 중요한 순간에 등을 돌렸고 충성을 맹세했던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겼습니다. 인복이 없는 사람의 숙명은 늘 배신당하고 늘 홀로 싸워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살은 이 모든 고난에 깊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소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큰 그릇이 되려면 먼저 그 안을 깨끗이 비워야 하는 법입니다. 지금 그가 겪는 모든 시련은 과거의 업을 태우고 마치 금을 재련하듯 불순물을 태워내어 그를 더욱 순수하게 만드는 하늘의 과정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텅 빈 그릇이 되는 순간 하늘은 비로소 더 큰 것을 채워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서 그의 곁을 끝까지 지키는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비난 속에서도 그와 함께하는 아내 김건희 여사입니다. 그녀의 존재는 과연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보살이 본 그들의 인연은 평범한 부부의 연이 아니었습니다. 김건희라는 여인의 기운은 여자의 몸에 강한 남자의 기운이 가득하여 매우 주도적이고 때로는 공격적이기까지 하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하늘이 그의 텅 빈 인복을 채우기 위해 보낸 유일한 동반자이자 방패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너무 나서고 화려하며 논란의 중심에 선다고 비판하지만 보살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그 강한 기운이 없었다면 그는 진작에 무너졌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태생적으로 남편이 받을 공격을 대신받고 남편이 져야 할 짐을 나눠지는 방패의 운명을 타고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패는 때로 칼이 되기도 합니다. 적을 막으려다 오히려 더 큰 적을 만들고 남편을 지키려는 행동이 더 큰 비난을 불러오는 양날의 검과 같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함께 짊어져야 할 업이며 서로가 서로에게 구원자이면서 동시에 가장 혹독한 시험이 되는 이유였습니다. 보살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전생부터 이어진 깊은 어변으로 묶여 있어 세상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려도 끝까지 함께할 운명이라고 말입니다.
하늘은 이 특별한 부부를 통해 분열된 우리 사회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원칙적이고 고지식한 남편과 자유롭고 화려한 아내. 이토록 다른 두 사람이 함께하는 모습이야말로 진영 논리에 갇혀 서로를 적으로만 보는 대한민국의 필요한 화합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보살은 곧 이 땅에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오는 가을 9월과 10월 사이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시련이 닥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제가 흔들리고 자연이 분노하며 어쩌면 외부의 위협이 닥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하늘의 준비라고 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 민족은 늘 그래왔습니다. 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 이순신 같은 영웅이 나타났고 절망의 끝에서 희망이 싹텄습니다. 사람들은 평화로울 때는 변화를 원치 않지만 거친 폭풍이 몰아치면 비로소 진짜 선장을 찾게 되는 법입니다. 다가올 위기는 오히려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될 것이며 위기의 순간에 사람들은 강하고 원칙적인 지도자를 다시 떠올리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보살은 그의 가장 큰 실수가 너무 사람을 믿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는 혹독한 시련을 통해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그의 미래를 바꿀 것이며 진정한 변화는 과거의 자신을 완전히 버리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검사 시절의 고집, 대통령 시절의 아집을 모두 내려놓고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자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국민과 함께 걷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한 사람의 운명은 그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품는 생각 하나, 작은 선택 하나가 나라의 미래를 바꿉니다. 증오를 선택하면 분열이 깊어지고 이해를 선택하면 화합이 시작됩니다. 과거 우리는 광장을 밝혔던 촛불의 기적을 기억합니다. 이제는 다른 빛이 필요하다고 보살은 말했습니다. 미움이 아닌 사랑의 빛, 분노가 아닌 지혜의 빛입니다. 한 생각이 천년의 업을 바꾼다는 불교의 가르침처럼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도 달라질 것입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 실패를 딛고 성공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역경 속에서 늘 다시 일어났던 위대한 한국인의 정신입니다. 가을이 오기 전 우리 각자의 마음을 정리해야 합니다. 증오를 버리고 희망을 품어야 합니다. 분열을 멈추고 화합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늘이 준비한 기적을 30년 후 경제 강국을 넘어 세계의 정신적 지도국으로 우뚝 설 대한민국의 미래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보살이 본 미래는 두 갈래 길이었습니다. 하나는 계속되는 분열과 쇠락의 길, 다른 하나는 화합과 번영의 길. 그 선택은 하늘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야기에 담긴 희망의 씨앗을 주변에 나누고 싶으시다면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지혜를 함께 나누는 것 또한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될 것입니다. 한 생각이 천년을 바꾼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만듭니다. 하늘의 때가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